예,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고 해도 과락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배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이유들을 봤더니 이런 이유예요. 대부분 다 이 교재 내용처럼 교재 내용 활자대로 암기하려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앞에서 나온 내용이 뒤에서 또 나오고 그 뒤에서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나오면 외우고 그리고 나서 몇 페이지 넘겼더니 또 나와요. 또 외워.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면 또 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연히 보셨죠. 앞에서 외웠으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로 출제가 되면 잘 안 풀립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재배학이라는 기본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량, 재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이냐 봤더니 먼저 이 우수한 품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작물의 유전성, 유전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은 작물이 있는가 하면 생산량이 적은 작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 파트, 요게 이 육종이라는 파트로 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경적인 얘기들. 그래서 이 환경에는 토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광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또는 생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토양 조건에서 또는 어떤 온도 조건에서 어떤 광 조건에서 이 재배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생산량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이 환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환경에서는 이러한 환경들이 어찌 보면 작물 수량에도 영향을 대단히 크게 미치는데 반대로 이 환경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수량은 대단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험이 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 시험에서는 재해 관련된 이야기들이 곧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 관련된 게 보통 하나에서 두 개 정도. 그리고 뭐 토양, 온도, 수분, 광, 대기, 생물환경 여기 다 합치면 한 재해까지 합치면 여기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적인 것들.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재배를 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봄이 되면 논이나 밭을 가는 이 경운부터 시작해서 이 파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비료는 어떻게 줄 것이냐, 또 어떤 조건에서 꽃이 피면 이 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이 기술이라는 이 파트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농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식물체가 자라갈 때 그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인간이 각 순간순간에 어떠한 역할들을 해주면 가장 식물이 잘 자랄 것이냐, 생산량이 많을 것이냐, 결국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요. 식물이 자라는 이 형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자에서 씨앗에서 싹이 나와서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다시 이 씨앗, 종자가 생성되는 이 전 과정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생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식물의 생활환을 알면
이 각 단계별로 인간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농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환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다 보니까 결국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러면 이 작물의 자라는 형태를 한번 볼까요? 이 종자를 봤더니 이런 종자가 있고 이런 종자가 있습니다. 꼭 뭐 같아요? 요건 그 쌀. 얘는 감시 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형태가 달라요. 왜 다른가 봤더니 이 구분할 때 봤더니 얘는 단자엽 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외떡잎 식물이라고 그러죠. 이 경우에는요 쌍자엽 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쌍떡잎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자의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결국에 가서 싹이 나오는 형태도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자엽 식물의 싹이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이렇게 쌍자엽 식물은 이런 형태로 싹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이 자엽, 떡잎이 한 장 나오고 얘는 떡잎이 두 장이 나옵니다. 나오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뿌리 형태도 어때요? 이렇게 수염 모양의 수염 뿌리인데 얘는 이 주근에 측근이 붙는 이런 형태의 발화습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들을 봤더니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다음 중 배유종자, 무배유종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음 중 배유종자는 또는 무배유종자는 이런 그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싹이 나오는 형태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배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배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유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배유는 결국 젖유자 이 우유란 얘기예요. 이것은 이렇게 싹이 나와서 어느 정도 뿌리가 독립적으로 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양분을 공급하는 우리 이제 그 사람도 태어나면 그러죠. 아이가 막 태어나면 혼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크면 이유식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섭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들을 여기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배유를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배유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쌍자엽 식물은 어때요? 배유 어디 갔어요? 배유가 없습니다. 배유 대신 두 장의 떡잎이 올라왔는데 배유가 없이 떡잎이 올라왔다 해서 배유가 없다 해서 무배유 종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싹이 나오는 형태를 떠올리면 얘는 배유 종자, 얘는 무배유 종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